여러분, 똑같이 10년을 일한 직장인인데 왜 누구는 150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10만 원을 더 내는 걸까요? 단순히 연봉이 높아서 혹은 소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바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12월 31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환급액은 그대로 박제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필살기들을 단 10분만 투자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귀찮아서 놓치는 연말정산에 숨겨진 보물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내년에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1년 내내 연말정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12월의 단숨에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 바로 가입하고 입금만 해도 엄청난 세금 혜택이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그저 노후 대비 상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강력한 세액공제 효과를 자랑합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낸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한 혜택입니다. 연금 계좌에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총 급여액에 따라 납입액의 12%에서 15%를 즉시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무려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 원 납입 시 135만 원을 600만 원만 납입해도 9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단돈 10분 투자로 최대 135만 원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것은 단순히 세금만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노후 자금까지 똑똑하게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없다면 비상금을 활용해서라도 12월 31일 전까지 연금 계좌에 입금하세요. 다음해 2월 연말정산 시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올 13월의 월급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매년 12월이면 잊지 않고 챙기는 항목이니 여러분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연말정산 공제 데이터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 억울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휴대폰 설정을 놓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열어 딱 3가지만 확인해보세요.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환급액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홈택스 현금 영수증 번호를 확인하세요.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예전 번호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젊은 세대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옛날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최근에 사용한 모든 현금 지출 내역이 공중분해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전화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앱의 세부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앱들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지만 현금 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특정 결제 방식에서는 별도로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현금 영수증이나 소득공제 관련 메뉴를 찾아 자동 발행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설정 한 번으로 여러분이 편의점, 동네 식당에서 쓴 수많은 현금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앱 설정을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앱 내에서 소득공제 동의 버튼을 별도로 눌러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지역화폐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작은 설정 하나가 수십만 원의 환급액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앱을 열어 소득공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시 활성화하세요. 이 3가지 딸깍 설정만으로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숨겨진 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주는 결혼 및 자녀 관련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입니다. 특히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혜택들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단순히 몇만 원이 아니라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결혼세액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혹시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00만 원이라면 신혼여행 비용 일부를 충당하거나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귀가 솔깃할 소식인데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25만 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30만 원,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4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아이가 셋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로만 무려 95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10만 원씩 주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혜택이죠.
또한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 7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자녀 기본 공제 150만 원이 추가로 적용되며 출산 및 입양을 한 경우 출산 입양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종합하면 아이가 있는 가정은 상상 이상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곧 세금 혜택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집은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본인의 자녀 수와 혼인신고일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챙기세요. 여러분, 10만 원을 기부하고 오히려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마법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기부를 왜 내가 해? 난 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직장인들을 위한 숨겨진 꿀팁 중 하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 세금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3만 원 상당의 특산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0만 원을 냈는데 세액 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추가로 3만 원어치 특산물까지 받으니 총 13만 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넘어 기부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착한 소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역, 가보고 싶었던 지역, 혹은 고향에 기부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나도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의 제도인 셈이죠. 기부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해서 이 특별한 마법을 경험해보세요. 기부는 마음먹기가 어렵지 막상 해보면 큰 기쁨과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환급 많이 받으려고 12월에 카드 더 써야지,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많은 직장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총 급여의 25%를 넘어섰다면 12월에 억지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만 늘리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지출 계획을 재점검하고 저축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훨씬 더 스마트한 연말정산 전략입니다. 만약 소비가 부족해서 25% 구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이미 그 구간을 넘어선 상황이라면 주택 청약에 주목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연간 2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주택 청약 저축도 공제가 가능해져서 부부 합산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청약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미래주택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자 목돈 마련의 지름길입니다. 어차피 언젠가 필요할 내 집 마련 자금을 미리 저축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죠. 무조건적인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축을 통해 세금을 아끼는 현명한 재테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과거의 지출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정을 계획하는 지혜로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핵심 항목들 외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알면서도 복잡해서 놓치거나 아예 몰라서 손해보는 숨겨진 보너스 스테이지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만 잘 챙겨도 수십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영수증 한 장이 곧 돈이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줍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병원 신세를 많이 졌다면 이 공제는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 및 의족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까지도 공제 가능하니 올해 출산하신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명확히 알아두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번, 자녀 학원비도 공제될까? 교육비 공제는 본인, 자녀,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비만 공제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 비용이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번, 나눔의 기쁨이 세금 혜택으로.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해주고 초과분은 15에서 25% 공제됩니다. 법정 기부금은 기준 소득 금액의 100%, 지정 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를 공제합니다. 특히 연말에 기부하는 경우 올해 안에 기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번, 전월세 대란 속 한 줄기 빛.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월세액에 대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가 적용됩니다.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되니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다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단순히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 속의 다양한 지출들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과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혜택들을 빠짐없이 적용하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과 최종 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방심하지만 사실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 누락되는 항목을 찾아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병원, 은행 등 주요 기관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약 전 아동학원비, 의료비 중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 등 특정 병원에서 현금 결제한 경우 기부금 중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하는 개인 기부 등입니다. 또한 주택자금 관련 서류나 해외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간소화 서비스 데이터를 맹신하지 말고 본인의 지출 내역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 맞벌이 부부의 전략?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나이 요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 세금 폭탄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계산을 마쳤다면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라도 빠뜨린 공제 항목은 없는지 혹은 중복해서 공제받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제출 기한 이후에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다면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덜 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수정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환급받는 보너스 게임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공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연말정산 필살기들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똑같이 땀 흘려 번 돈이라도 누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통장 잔고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단 10분을 투자해서 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휴대폰 설정을 딸깍 바꾸고 결혼 출산 혜택과 고향사랑 기부제를 챙기고 소비 대신 저축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그저 귀찮은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지키고 물릴지, 세법이라는 규칙 안에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배우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교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20분이 내년 연말정산 때 여러분의 계좌에 수십 수백만 원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업무로 바쁘고 지치겠지만 나를 위해 일해주는 내 돈을 위해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환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